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이 10도 밑에서 시작하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하늘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20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내일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원전에 짓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가 불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적법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소를 할 때 공론화 과정을 다 거치고 법을 입법을 해서 점진적으로 취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네요. 원전 주변 주민들은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수 주변 지역 상권이 발전 직원들이 없으면 여기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도망가요. 그게 피해입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입니다. 수명원정을 한 원전이고 더군다나 그 수명원정 과정이 불법이었다라고 판결까지 받은 그런 원전을 폐쇄하는 건데 조기 폐쇄라고 이름 붙인 게 좀 잘못 아니냐. 사용 후 해결료 처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월성 원전 등의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졌습니다. 경주는 방패장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여기에만 6기가 있고 거기다가 또 이런 이 캐니스터나 맥스터 같은 이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도 있고 이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경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한수원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로선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명했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이 월성 원자력 본부에서 단 한 명의 인원도 구조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단 한 개의 협력 업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국정감사장에는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해 관계기관인 경주시에선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영덕군의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치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매립장이 조만간 포화될 정도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뒤 응급복구가 진행되면서 상가와 주택가 곳곳에는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가재 도구부터 부서진 건물 잔해며 가전제품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거리마다 쌓여 통행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골목 곳곳에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강구면 매립장은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치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 물에 젖은 채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몽땅 그대로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매립장이 1, 2년 안에 포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간 매립량이 4,000톤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4,000톤이 매립이 됨으로써 영덕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갑니다. 이걸 위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영덕군의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좌초대 부서진 어선과 하천을 통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된 해안 쓰레기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태풍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정부에 1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매립장 증설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전 운영 인력 중 47.8%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정비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중 90% 이상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어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전 1시 20분쯤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투병 생활을 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5년부터 독도에 입도해 서도에 가옥을 짓고 건조장을 만들어 생활했으며 선착장에서 기념품을 만들어 팔아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며 독도 영토 주권 강화에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인정된 다스와 그 가족회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납품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협력업체에 주기로 한 어음을 고의로 부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 업체는 자동차 시트용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IM이라는 자동차 시트 부품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IM은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의 가족 회사입니다. IM은 여러 하청업체에게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해서 다스에 납품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8월 중순. IM이 업체가 요구한 납품가보다 30-40% 적게 부품값을 계산해 일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제대로 된 납품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납품을 계속하다 보니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상여금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업체가 못 받았다고 보는 부품값은 금형 개발비를 포함해 25억 원입니다. 대출을 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 회사 존속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는 거래 종료를 통보를 한 거죠. 문제가 불거지자 IM은 지난달 18일 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다스 이상은 회장 이름으로 된 25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급 정지 조치를 했고 결국 한 달 뒤 피사취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피사취 부도라는 것은 사기나 협박 등으로 어음 지급을 거절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IM은 공문을 통해 부품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면 자기들도 자동차 시트 부품을 만들어 다스에 납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잘못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각본에 의한 사항이지 않았냐. 저희는 이제 참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찰을 빚자 IM은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부품을 몰래 공급받아 하도급법 위반 정황도 포착했다고 DH테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스와 IM의 갑질을 폭로하고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해도 제작과 해양조사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최근 러시아 해군 수로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양조사 분야 자료 수집과 차세대 전자해도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매년 양자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를 포함해 북극 항로 등에 대한 해양조사, 해도 제작 등 항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로 해군 수로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 법원 수가 적어 경북 동북부 지역 전담 지방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북은 인구 516만 명에 이르지만 대구지방법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800만 명의 경남이 부산, 울산, 창원 등 세 곳의 지방법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이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에서도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용곤충인 귀뚜라미를 생산해 고소득을 올리는 귀농 농가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를 먹인 닭으로 식당을 열고 체험까지 하는 6차 산업에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돼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기란면 천질이 산속의 한 사업장에서 귀뚜라미 수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알을 산란하고 2주일 뒤 알에서 부화한 귀뚜라미는 다시 6주 뒤에는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2만여 마리의 귀뚜라미는 이틀에 한 번꼴로 닭의 먹이로 공급됩니다. 귀뚜라미에는 아연과 오메가, 지방산, 키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먹은 닭은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귀뚜라미의 키틴이나 오메가 이런 성분 때문에 닭의 면역력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폐사율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2014년 귀농한 김홍중 씨는 귀뚜라미를 먹은 닭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다른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닭백숙 전문점을 확대하고 귀뚜라미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용곤충인 귀뚜라미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닭 농가의 사료로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먹을 수 있게끔 환이나 그리고 분말로 만들어서 상품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업장은 6차 산업으로 선정돼 직접 식용곤충을 생산하고 식당과 동물 체험장까지 운영하면서 지난해 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돼 취약계층 8명을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을 활용한 이색적인 농가 사업이 곤충 산업에 뛰어드는 신생 농가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 4천 명을 적발했지만 2만 4천여 명은 아직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이 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안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강파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46억 원으로 7.1% 늘었고 순이익은 46억 원으로 35.3% 증가했습니다. 2달 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 컵홀더는 빠져 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려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에 사는 30대 주부 이정인 씨는 외출할 때마다 뜨거운 잔을 감쌀 니트 컵홀더와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딸아이가 사용할 빨대는 플라스틱에서 종이 빨대로 바꿨습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 씨가 직접 알아보고 구매한 것들입니다.
저는 정말 그 종이홀더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뜨거우니까 하나 갖고 부족해서 막 2-3개씩 항상 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난 8월 초 정부가 커피숍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민의 의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 홀더 등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안동의 한 커피숍은 지난달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구매 단가는 높지만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종이 빨대를 선택한 겁니다. 경북도청 내 커피숍도 2달 전부터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친환경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안동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만 2만 킬로그램, 하루 660킬로그램인 셈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주야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인 이 행사는 월성의 밤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밤 9시까지 그림자 인형극인 불국사 공연과 유물을 발굴하고 만져볼 수 있는 고고학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포항과 더불어 광양 지역 4개 학교도 공립전환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 수준 차이가 없는 데다 예산을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양 지역의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도 대체로 반대하고 있어 포스코가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포스코 교육재단은 포항과 광양, 인천에 12개 학교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2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의 깊이를 담은 그림과 글씨를 선서화라고 하는데요.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진 선서화의 흐름이 현대 불교 미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길쭉한 이마에 세상을 응시하는 동그란 눈. 한국 현대 불교 미술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석정 스님의 해학미 넘치는 달마도입니다. 괴팍한 성격의 긴 승려로 전해지는 한산과 습득은 선서화의 단골 소재며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을 그린 육바라밀은 해외에도 잘 알려진 수완 스님의 작품입니다. 사군자의 목련과 모란, 파초, 연꽃을 더한 팔군자는 문인화와의 경계를 넘나들고 은을 갈아 넣은 먹으로 정성스레 쓴 경서는 오랜 수행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선서화는 선승들의 참선 수행의 결과로 표현이 됩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서 수행의 결과물인 선서화를 체감하시고 현대사회에 지친 몸과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산 해림사의 독림스님이 기증한 현대선서화 200여 점 가운데 엄선한 8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경주음악협회의 클래식 페스티벌이 경주예술의 전당 원하홀에서 열리며 3인의 성악가로 구성된 그란데 보체 무대가 경주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포항 연극협회 마카다 연극축제, 조용한 세상이 포스코 인재창조원 대강당, 국악뮤지컬 오소보소 마카노시더가 포항 시립중앙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하늘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겠고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20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내일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